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앱 서비스에서 트래블 앤 트랜스포테이션 기업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도와드리고 있는 어카운트 매니저인 방일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글로벌 여행, 물류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전망, 그리고 AWS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영향 및 전망도 전달해 드릴 예정이오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페이지를 통해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다룰 아젠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 전반의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영향 분석, 그리고 산업별 대응 전략, 이후에는 리모트 워킹과 러닝에 대해 살펴본 후 신규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린 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이후에 주요 세션 목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비용 절감, 비용 최적화,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 개인화 및 추천에 대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마지막 세션까지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래블 앤 허스필리티 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약 8조 8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부문에서도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 전 세계 10명 중에 1명은 해당 산업의 종사자일 만큼 굉장히 글로벌 경제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었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 만큼 AWS에서는 여행, 물류 산업을 산업 특성에 맞추어서 트래블, hospitality, 그리고 transportation and logistics와 같이 글로벌하게 조직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분야별로 경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해당 산업의 고객들을 비즈니스 도메인과 AWS 기술을 잘 접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해당 산업의 주요 트렌드는 먼저 인더스트리 디스럽션, 한국말로 번역하면 산업 파괴, 산업 붕괴 정도가 되겠는데요. AWS를 기반으로 호텔 하나 없이 호텔 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해서 호텔 산업에 큰 변화를 이루어낸 에어비앤비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대형 트래블 산업 관련 기업들은 또다시 이와 같은 신생 기업들에게 맹추격을 당하기 전에 그들만의 파괴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디지털 퍼스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새로운 트래블 및 하스피털리티 기업들이 디지털 시대에 탄생했으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되고 더 많은 기성 기업들이 젊은 경쟁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인재 확보 및 보유입니다. 모든 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채용과 개발이 최우선 상황이죠. 트래블 산업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가들의 보유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트래블 및 허스피털리티 회사들이 자신들을 기술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기술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는 바로 고객 리테일링과 개인화입니다. 개인의 요구와 선호에 맞춘 경험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전에 맞서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경쟁에서 우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행 산업의 기업들은 개인화를 통해서 핵심 상품을 넘어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조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데이터가 업계의 생명선 역할을 하면서 데이터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 침해는 고객 충성에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인데요. 여행은 자산이 많은 사업이며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 노력에 대한 의미 있는 개선책을 제정함으로써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실 글로벌하게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던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장에서는 산업별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체 글로벌 여행 산업의 매출 기준입니다. 항공, 여행, 호텔 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죠. 최근 미국과 유럽을 넘어 중남미, 동남아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적 이동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반기 이후 진정되더라도 수요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장기화될 경우 항공사와 여행사, 호텔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전 세계 항공사는 대규모 매출 손실을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코로나19로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137개국을 넘어갔고 한국발 입국 제한국이 늘어나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여객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3월 말 기준 국제선 운항 편수는 2019년 대비 95.5% 감소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사실상 국제선 운항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형 항공사까지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서 항공업 위기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고객 경험과 고객 관계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테스코의 광고 캠페인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란 주제로 광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에 공항과 항공사도 사회적 거리감과 증가하는 위생에 의해 정의된 새로운 여행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와 광고 캠페인에 투자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을 살펴보겠는데요. 여행, 호텔, 공연, 행사, 영화, 레스토랑 등은 사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되는 산업이며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큰 산업으로 부정적 영향이 타 산업 대비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글로벌하게도 인적 이동 제한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3, 4성급 호텔 다수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호텔 체인들이 대규모 조직 변동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에도 최근 워커힐 호텔이 객실 영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객실 영업까지 중단되면서 호텔, 여행 업계의 실적 악화는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유동성이 급강할 전망이고, 중기적으로는 전 세계 여행객 감소가 20에서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사태 종식 이후에도 여행업의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에는 약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류산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행 산업과는 조금 다르게 온라인 쇼핑이나 생필품에 대한 소비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는 것일 뿐이고 전체적인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내수, 수출 모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산업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물류의 어려움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자영업자 등 대면 소비를 중심으로 타격을 줬다면 이제는 세계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 및 공급 사슬과 연계된 국가 기관 사업으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객기와 화물기가 절반 정도씩 분담해왔던 전 세계 화물 운송은 혼란에 빠지고 있고 여객기 운항 편수가 줄어들면서 화물기로 화물이 쏠리는 상황이지만 화물기 편수를 갑자기 늘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운송이 늦어지고 운임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체국은 모든 국가로 향하는 국제 우편물의 배송이 지연된다고 안내를 했는데요. DHL, FedEx, UPS 등 특송회사는 중요 운송 구간에는 자체 화물기로 운송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송산업은 그 세계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요즘같이 글로벌한 비즈니스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그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특송회사는 전량 여객기를 통해서 화물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 지연과 요금 인상의 이슈가 곧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는 BCG에서 5가지 경기 회복 시나리오를 내놓았는데요. 그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3가지만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운데 보시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소비 심리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기업들이 엄격한 정책들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경기 후퇴와 여행 산업의 위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2020년 안에 느리지만 회복될 경우에는 소비 심리 회복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 출장이나 단거리 여행 수요가 먼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처럼 장기적으로 회복이 느려진다면 단기적인 봉쇄 정책이나 여행 제한으로 느리게 국경들이 재개방될 것이기 때문에 여행이 감소하고 엄격한 정책에 대비한 새로운 근무 방식과 경기 후퇴가 예상이 됩니다. 앞서 너무 무거운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산업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코로나19의 중장기화를 대비해서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 근무 환경 구축과 직원 건강 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신사업의 기회나 기존 사업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기회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는 승객, 직원, 파트너에 대한 항공사의 로열티에 집중하기 위해 역충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로열티 확보의 가장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로열티를 잃어버리기에는 최악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생존을 위해 단발성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회복과 성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기가 끝나면 시장의 랜드스컵도 달라질 것이고 현재의 플레이어들의 일부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로부터 더 안전하고 더 단련되고 더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고 더 협력적인 교훈을 러닝을 해야 하며 조직은 어떤 상황에서도 365일 다운타임 없이 국경 간, 실시간, 원격 데이터 액세스 및 팀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와 기술을 구축하여 모든 문제를 즉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극도의 고립의 장기 기간 동안의 결과로 트래블식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어 세일즈, 서비스 채널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계획도 필요합니다. 글로벌 대표적인 항공 동맹인 워널드, 스카이팀, 스타 얼라이언스는 세계 항공 산업이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슬롯 릴리프, 공항 및 상공 비행 수수료 인하 및 착륙 수수료 정책의 재검토 등을 공동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심각한 항공산업의 영향에도 고객에게 유연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항공사들은 위기 대응에 맞추어 다양한 로열티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모든 엘리트 승객의 혜택을 1년간 연장을 해주고 있고요. 루프트한자 역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발표해서 고객에게 보상 체계와 디지털 바우처 등의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또 에티하드 항공은 자유롭게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에티하드 크레딧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예약한 항공권에서 상응하는 가격 그대로 크레딧으로 저장을 해서 다음 여행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제주항공의 경우도 오늘 10월 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 안심보장 캠페인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내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면제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제주항공에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스피텔리티 산업의 경우도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사업 구조 변화, 계획 및 실행을 고려해야 하며 재정적 대응을 통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태 진정 국면 이후의 비즈니스 회복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합니다. 물류 산업의 경우는 글로벌 집중 생산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 트렌드는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이에 다국적 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생산 거점의 다변화 작업과 공급 체인의 안전화를 위해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으며 향후 글로벌 공급 체인은 다변화와 위기 발생 시 공급망 재구축 전략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 중심으로 생산 시설의 국내 복귀가 힘을 받을 것이고 직구와 역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을 대비하여 스마트 물류와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는 최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코로나 팬데믹 후 일어날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로 유명한 메리마커가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후 일어날 변화 트렌드 7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광범위한 데이터 기반의 미래 계획, 실행의 필요성과 현대 기술의 필요성을 입증했기에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도메인 전문가들의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메시지와 협업 플랫폼들의 사용량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워라밸이 재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 온디맨드 서비스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최고의 운송 온디맨드 플랫폼인 우버, 리프트, 에어비앤비 등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식품과 음식을 배달하는 주민형 플랫폼 기업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온디맨드 및 방문 배달 서비스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례적인 시기에 영구적인 시장 점유율을 얻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은 경제 및 일자리 안정화 및 활성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현대 기술 기반에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2020년은 기술과 헬스케어 활성화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세계에서의 스포츠의 급속한 진화와 다른 유형의 소비자들에게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방법으로의 진화인데요. 미국에서 작성된 리포트인 만큼 미국인들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트렌드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부터는 코로나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분위기를 좀 바꿔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트래블 업계 전반에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있을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저희 AWS 트래블 앤 트랜스포테이션 조직의 글로벌 와이드로 가장 문의가 높은 아마존의 커넥트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콜센터 자동화 솔루션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기술 내용에 대해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기업에서도 비대면 고객 지원에 대한 활용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 있게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리모트 워크를 먼저 선행하고 있는 고객 사례 위주로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비대면인데요. 따라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국내외 비대면 고객 지원에 대한 주요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기술을 접목하여 자동화를 이루어 고객 상담의 자동화를 이룬 GE 사례가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콜센터를 통해 고객 이해 및 만족도를 관리하고 있는 서브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 리테일, 이커머스, 통신사 등에서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콜센터를 전환하여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상담원들의 재택이 가능하며 대시보드 실시간 연계와 상담원에 대한 실적 관리 분석 등을 리모트로 진행함에 있어서 고객 지원을 연속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 우리에게 화장품으로 친숙한 글로벌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모범 사례로 꼽히는 글로벌 기업 CIO의 역할과 자세를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IT 환경의 전환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해서 IT 리더십을 포함해서 IT 위기 관리 그룹을 구성하고 비상 IT 운영 전략을 공표 후 비즈니스적인 공급망 관리를 우선시하여 현재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서비스를 보다 확대되고 전문화된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이런 상황을 탄력적으로 전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장 폐쇄, 자택 격리, 재택근무 확대라는 상황에서 디지털 비즈니스 요구와 활용이 증가함을 빠르게 판단하여 적시적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적화하여 IT의 핵심 역량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마존 커넥트를 이용해서 고객 상담 센터의 혁신을 이루어내어 기술이 어떻게 훌륭한 고객 경험을 만들 수 있는지 초점을 만들고 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매일 은행 고객으로부터 수천 통의 전화를 받는 캐피탈원입니다. 아마존 커넥트를 통해 데이터 센터 설치 공간을 줄이고 마이크로 서비스 사용을 늘리고 보다 개방적이고 통합된 아키텍처를 구축한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에 완벽하게 부합하여 수백 명의 동료들을 각각 30분 만에 훈련시켜서 5개월 만에 운영에 100% 채택을 달성했습니다. 컨택센터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미세 조정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고객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사례는 요즘 상황에 딱 필요한 가상비서를 구현해서 게스트 예약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성공한 레드어닝입니다. 레드어닝은 매달 수만 명의 휴가 렌탈 게스트를 숙박업소와 연계해주고 있는데요. 아마존 커넥트 기반의 콜센터 자동화 서비스와 대화형 AI 서비스인 렉스를 결합해서 스칼렛이라는 가상 비서를 구현해서 게스트 예약 프로세스의 자동화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상 비서를 통해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겠죠? 이번에는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투숙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해서 투숙객의 차별화와 선호도를 높여 2019년 상반기 동안 4천만 달러에 가까운 추가 수익을 올린 하얏트 호텔입니다. 하얏트는 그 어느 때보다 현 상황의 심각성과 영향력에 대해 인지를 해서 기존 구축된 개인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얏트 월드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들의 계정을 신속하게 로얄티 프로그램의 엘리트 등급 유지 및 혜택 연장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손실로부터 하얏트 월드 회원을 보호하고자 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한 거죠. 엘리트 회원 등급 및 혜택 만료 기간 연장은 하얏트 브랜드에 오랜 성원을 보내준 충성 고객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고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이자 배려라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업계 전반의 트렌드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업계 영향 및 대응 전략, 그리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대응 방안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지금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들의 비즈니스 회복 계획을 돕기 위해 신규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웨비나 후에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존의 워킹 백워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존의 모든 혁신적인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워킹 백워드라는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디지털 혁신을 원하는 기업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가 있으며 선발된 아이디어를 고객의 니즈에 가장 부합하는 제품, 서비스, 솔루션 등으로 AWS의 플랫폼상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다양한 고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드리면 아랍에밀레이트의 국영은행인 에밀레이트 MBD는 DIP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AI를 활용하여 리테일 맞춤 고객형 은행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미국의 제약회사인데요. DIP를 통해서 가정에서 불임에 대한 클리닉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례는 이태리와 스페인의 메인 미디어 회사인 RCS인데요. 고객에게 맞춤형 미디어를 보내는 아이디어 발굴 후에 개인화된 맞춤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과 관련된 상품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독일에 있는 제조업 회사로 고객이 기존에 어려웠던 장비나 선박 등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 환경을 제공해서 이를 계기로 기업 전체의 혁신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 백워드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인 편의점 아마존고입니다. 아마존고는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센서 퓨전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결제를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이 물건을 집어들고 바로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쇼핑 환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어의 초창기 아이디어는 바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성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던 한 아마존 직원이 점심시간만 되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나 샐러드 등의 간단한 식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안한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 아이디어를 아마존만의 워킹 백워드 메커니즘을 활용해 지금의 아마존고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아마존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가 오픈돼서 머신러닝의 완성도를 높인 후에 2018년 1월 22일에 시애틀 중심가에서 대중에게 오픈되어 시애틀 내 타 지역,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으로 매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신사업의 기회와 기존 사업 개선 방안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와 같은 고민들은 더욱 많이 하실 텐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은 아마존의 혁신 역량인 문화, 조직, 메커니즘, 아키텍처에 대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기업들의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무슨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실제로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후 고객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분과 AWS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분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보통 3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람과 시간에 대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워크숍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여정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확인, 참여, 정의, 빌드, 그리고 가치 실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시간의 미니 워크숍, 원데이 풀 워크숍을 거쳐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구체화해서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 워크숍을 통해 프로토타입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최종 임원들의 승인을 거쳐 스케일로 배포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점진적으로 기업 전체로 확장해서
점진적 혁신을 준비할 수 있는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의 시기가 여러분이 그동안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혁신 과제를 찾아서 계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감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하고 있듯이 현재 코로나 이슈가 해결되면 과거 수요만큼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래의 수익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AWS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